안녕하세요. 캐나다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구원자입니다.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원래 사용하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목소리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로 답답했던 시기를 지나 많은 나라들에서 규제가 풀리던 지난 몇 개월간 여행도 많이 다니고 휴가도 즐기다 보니 영상 제작이 늦어졌습니다. 묵묵히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, 그리고 새로운 영상도 없지만 구독을 눌러주신 새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캐나다와 한국의 휴가입니다. 일단 한국과 캐나다의 휴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올해에는 대선도 있었고 신정이 토요일에 끼는 등 변수가 있었기에 작년을 기준으로 세워보겠습니다. 한국부터 보자면 신정, 설날 연휴, 3.1절, 어린이날, 부처님 오신 날, 광복절, 추석 연휴, 개천절, 한글날, 성탄절로 총 10일의 휴일이 있었습니다. 이번엔 캐나다의 휴일들을 보겠습니다. 캐나다의 경우 주마다 휴일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있는 온타리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뉴 이어스 데이, 패밀리 데이, 굿 프라이데이, 빅토리아 데이, 캐나다 데이, 시빅 홀리데이, 레이버 데이, 땡스기빙, 크리스마스, 박싱 데이로 총 10일의 휴일이 있었습니다. 한국이 캐나다에 비해 매년 휴일이 더 많고 연휴가 있어서 확실히 제대로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 간혹 이런 대박이 터지기도 하지요. 캐나다는 아무리 긴 연휴도 4일을 넘어가는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휴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조사를 해보니 한국과 캐나다 모두 신입 기준 1년에 15일 정도의 휴가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. 다만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이한 경우에 대해 들었는데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 여름 휴가로 회사가 닫게 되는 상황에는 개인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. 캐나다에서는 연차란 온전히 자기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회사 여름휴가로 개인의 연차를 써야 하는 일은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앞서 캐나다의 경우 주마다 휴일의 개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규모가 큰 회사는 휴일이 가장 많은 주에 휴일의 개수를 따라서 같은 나라의 휴일 개수를 맞추기 위해 타 주에 있는 직원들에게 추가로 쉬는 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의 경우는 회사에서 매년 7월과 8월에 하루씩을 더 휴일로 지정해주고 있으며 본인의 생일에는 하루 쉴 수 있게 해줍니다. 또한 많은 회사들이 여름에는 금요일에 오전에만 일하라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. 저희 팀은 10주간 금요일에 반차로 일을 하거나 모아서 5일을 통째로 쉬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. 금요일은 워낙 느슨하기에 저는 당연히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. 휴가를 사용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룰은 없지만 보통 5일 이상 연달아 길게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2주 정도 미리 매니저에게 알리고 사용합니다. 이 부분은 회사에 따라 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길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막는 일은 없습니다. 한국도 요즘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 들었기에 사용 시기 및 사용 여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. 추가 근무로 인한 대체 휴가는 한국과 캐나다가 비슷할 것 같아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. 특별한 케이스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해 5일 정도 추가로 휴가를 받습니다. 다만 이혼 및 재혼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의 제도를 잘 몰라서 캐나다의 경우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2022년 기준 표에 보이는 정도의 금액을 받으며 출산 휴직으로 최대 15주를 쉴 수 있고 육아 휴직에는 기본 육아 휴직과 장기 육아 휴직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기본 육아 휴직의 경우에는 부부 합쳐서 최대 40주까지, 장기 육아 휴직을 선택 시에는 부부 합쳐서 최대 69주까지 표에 나온 금액을 받으며 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식대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있습니다.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직원이 식대를 쓸 때 회사 및 고용주는 이것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 어디가 아파서 쓰는지 물어보지 못합니다. 병가가 길어질 경우 담당 회사에 소견서는 제출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몸이 좋지 않음을 증명한다.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쉬어야 한다. 정도만 제출하면 되며 진단 혹은 치료법에 대해서 고용주는 절대 물어볼 수 없습니다. 또한 회사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에도 병가로 쉬고 있는 사람은 자를 수 없습니다. 실제 병가로 쉬고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팀원들은 모두 잘렸는데 황당하게 혼자 살아남은 직원도 보았습니다. 한국과 캐나다의 휴가.
결론을 내보자면, 총 쉬는 날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연휴가 길어서 좋고, 캐나다는 휴가를 눈치 안 보고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좋다.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보다 어서 주사일제가 도입되었으면 하네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주제는 몇몇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다뤄보게 되었는데, 앞으로도 조금 더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